자, 정경민 차장과 계속 이야기 이어갑니다. 네. 뭐 지금 등장하는 재료들은 앞서 이제 다루긴 다뤘어요. 네. 그러니까 뭐 짧게 얘기하면은 미국의 주가는 뉴욕 증시는 바이든 당선자의 확정 소식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선물 시장이 미국 주가지 선물이 아시아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 계장가에는 영향을 줄 텐데 그 다음 스텝이 좀 궁금해요. 그래서 등장하는 두 가지의 주제는 미국의 선거는 끝났는데 부양책은 과연 언제 나올 것인가? 부양책을 바라보고 선제적으로 지난주에 많이 움직인 부분도 있잖아요. 오른 거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승복을 안 하고 이 간방행을 피할 딜을 노린다. 간방행이라고 지금 주류 언론에 나와서 제가 읽어드렸어요. 감옥을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버티는 지금 속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잘못하면 시장에다가 막 확 할 건지. 짱돌을. 네, 그것 때문에 조금 지금. 그러니까 사실 주가만 놓고 보면은 이 트럼프 정권 시절에 굉장히 주가가 좋았잖아요. 네. 그죠? 그러면 그 바이든 당선자 시절에도 좋을 거냐? 네. 이런 원천적인 질문도 조금 사실 궁금해서. 뭐 오래 갈 거 여부는 뭐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바이든 후보의 바이든 이제 당선자의 어떤 이 공약과 정책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길어봐야 내년 1분기가 주가에는 거의 이제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이 나오면 오히려 시장에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겁니다. 나오기 직전까지가 이것도 할 것이다, 저것도 할 것이다, 이 규모는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저는 큰 기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근데 본격적인 상승장은 역시 1월, 2월 장을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 뇌동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좀 현금을 가지고 정말 좀 돈이 될 종목을 이제 12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좀 밀어 넣어보자라는 좀 그림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라의 그 제목을 단짠이라고 했는데요. 어떤 의미죠? 달고 짜고 달고 짜고인데. 맛있잖아요. 근데 그게 몸에는 안 좋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좀 녹여낸 이제 그런 제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바이든 후보의 이제 이런 당선 확정적인 이제 그런 뉴스에 의한 좀 단기적인 모멘텀은 이번 주 정도에 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수혜다 저게 수혜다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따라가는 매매를 하다 보면 몸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애둘러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뭐 파리 기후 협약을 이제 다시 재가입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천명을 하면서 WTO, WHO 그 짧지만 아주 강렬했던 트럼프 지우개에 나설 게 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종목들이 좀 일부 반영은 하겠습니다만 그거를 이렇게 좀 따라다니신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노출이 되고 세상이 다 알려졌어요. 그거를 굳이 또 반복해서 언급해가지고 그쪽이다라고 주창하기에는 뭐 실익이 많지 않다. 이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. 애둘러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따라가서 하지 마세요 이거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핵심은 결국에는 이거예요.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는 대중국에 대한 어떤 정책과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정책의 연속성을 보이느냐, 그리고 뭐 강도를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, 그리고 속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,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, 그거는 역시 뭐 인수위원회 같은 게 좀 구성이 돼봐야 알기 때문에, 그건 아무래도 아무리 빨라도 일단 상원이 끝나야 되고,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당선이 아니라 선거인단이 확정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직 한 달 정도의 그런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 중국과의 관계에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거칠었잖아요. 근데 실제 뒤에서 이 숫자들을 보면은 너무 온화하게 손을 잡고 있다는 거죠. 교육도 많이 하고 수출도 가고.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보면 이거 좀 보고 있으면 병 날 것 같아요. 뭐 죽일 것 같이 하다가 뭐 나의 위대한 친구 시진핑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뭐 이렇게 엇갈려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 뭐 미국에서의 공약과 뭐 이런 큰 분위기는 잡아주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것은 역시 대중국에 대한 정책이 나온 후에 이제 그 다음에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바이든 당선자의 공약이나 또 정책이나 이렇게 좀 기대되는 거에 너무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다 보면
예, 뭐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그렇죠. 거를 저희가 주지하는 거죠. 단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. 이게 이제 대중국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지 않을까? 그리고 또 중국과의 그러면 교류가 조금 더 열리지 않을까? 거기에 이제 우리 수혜가 좀 많이 될 거다. 이렇게 지금 보도는 나오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정권이 바뀐다고 달라지진 않을 거라는 거는 이미 다 주류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바고 하나의 기사를 보면은 조금 거슬리는데 중국 입국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가는데 핵산 검사 지금 2번 하라 그래요. 그것도 이제 길들이기 일종이 아닐까. 무슨 뭐 그럴 수 이게 있겠네요. 다시마도 아니고 핵산 검사를 2번 죄송합니다. 네. 특정 브랜드는 아니고 다시마가 아니라 뭔지는 아실 겁니다. 그 MSG. 근데 뭐 2번을 하라는 건 결국에는 한국에 대해서 중국도 견제를 하는 거죠. 그러면 그 뒤에 미국과 일본을 다시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정치 얘기할 건 아니고 표면적인 거에 너무 따라가는 것은 자중할 필요가 오늘 있다.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싶고 뭐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역시 대중국에 대한 정책이고 그러니까 쉽게 봐서 화웨이에 대한 그 압박을 과연 이 정부도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반도체 굴기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칭화 유니그룹의 어떤 반도체 굴기를 계속해서 견제를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바이든 정부의 색깔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따라갔다가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몇 %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뭐 한 달 내내 짜장면만 먹는 뭐 이런 효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단기 추종 매매가 결국 화려에는 보입니다만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지금 포지션을 지켜가는 이제 그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만 특히 이제 큰 종목의 뭐 30%, 40% 큰 폭의 어떤 이 잠정적인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포스트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큰 성장이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차라리 어차피 나도 30% 빠졌고 이 종목도 30%, 40% 빠졌다면 이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항공, 여행 쪽으로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으로. 역설적으로. 그렇죠. 방역이 뭐 이건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약간 역설적인 종목들입니다. 기업들. 후성, 뭐 대한항공, 모두투어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후성은 뜬금없이? 이건 이제 파리 기후협약 관련돼서 기후협약. 그래도 이제 탄소배출권 이쪽으로 좀 한 거고 뭐 바이오 종목 진짜 마이너스 50% 60% 되어 계신 분은 그 종목이 정말 잘 돼서 뭐 이 기술 수출이 나와서 뭐 조 단위의 계약을 맺고 이런 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뭐 항공주나 여행주가 코로나가 좀 차츰 나아질 때를 기다리면서 주가가 반등되는 걸 기다리시는 게 저는 훨씬 빠르고 정확하지 않을까란 뭐 기존의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준비하라 첫 번째 다뤄봤고요. 자, 조금 더 세밀한 핀셋 조정은 잠시 후에 신민영 아나운서가 이제 그 알려드리는 내용 듣고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관심 리스트로 올라오는 기업들 그리고 또 특징주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?